요양원에서 근무하는 7년 동안 나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웃음과 눈물, 그리고 수많은 이별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았다. 그런데 지난달 내가 일하는 요양원에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 어느 날 새벽 직원 휴게실에서 잠시 쉬고 있는데 관리실 직원이 급히 내게 달려왔다. 팀장님, CCTV 좀 와서 보셔야겠어요. 나는 급하게 관리실로 뛰어갔다. 관리 직원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다. 이것 좀 보세요. 그가 가리킨 화면엔 늦은 밤 요양원 복도를 걷는 한 노인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영상 속의 노인은 이병철 할아버지였다. 문제는 이 할아버지가 이미 일주일 전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이었다. 나는 소름이 돋았다. 영상 속 할아버지는 천천히 복도를 걸어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이건 분명 어젯밤의 영상이었다. 누군가 할아버지로 분장해서 장난치는 걸까요? 관리 직원은 고개를 저었다. CCTV를 다 돌려봤는데 할아버지가 방에서 나오시는 장면은 없습니다. 나는 즉시 할아버지의 방으로 달려갔다. 방문을 열자 빈 방 안은 조용했고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이상한 점이 있었다. 방 안탁자 위에 놓인 편지 한 장이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는 없던 것이었다. 편지엔 단 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내가 떠난 게 아니라 내 아들이 나를 죽였다. 손이 떨렸다. 이 편지를 남긴 사람이 정말 이병철 할아버지일까? 다음 날 경찰이 요양원으로 찾아왔다. 나는 모든 영상을 경찰에게 넘겼고 편지도 제출했다. 경찰은 이 사건을 단순 장난이나 조작이라고 판단하지 않았다. 실제로 이병철 할아버지의 사망은 병사로 처리됐고 아들 이준호 씨가 유산을 모두 가져갔다. 나는 경찰과 함께 CCTV를 계속 확인했다. 그런데 충격적인 장면이 발견됐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날 방으로 들어간 사람은 아들 준호 씨였다. 영상에서 준호 씨는 분명 약병을 손에 쥐고 있었고 방에서 나오며 빈 약병을 쓰레기통에 버렸다. 경찰은 즉시 수사를 시작했고 준호 씨는 경찰의 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내가 아버지를 죽일 이유가 없잖아요. 전 결백합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미 그가 아버지의 사망보험금을 몰래 준비한 사실을 밝혀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며칠 후 또다시 CCTV에 기이한 장면이 잡혔다. 이번엔 죽은 줄 알았던 할아버지가 아닌 이준호 씨가 새벽 복도를 서성이며 두려운 얼굴로 뭔가에 쫓기듯 급하게 걸어다니는 모습이었다. 경찰은 다시 요양원을 찾았다. 이번엔 준호 씨가 실종됐다는 소식이었다. 마지막 목격 장소는 바로 요양원이었다. 직원들과 나는 혼란에 빠졌다. 이 모든 사건들이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도 기이했다. 그리고 또 다른 편지가 나타났다. 이번엔 준호 씨의 필적이었다. 내가 잘못했다. 아버지가 나를 데리러 왔다. 경찰도 설명하지 못했다. 아무리 수사를 해도 준호 씨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요양원의 가장 연로한 입주자인 김옥분 할머니가 나를 불렀다. 할머니는 내 손을 잡고 속삭였다. 철이가 마침내 왔구먼. 할머니가 말한 철이는 이병철 할아버지였다. 옥분 할머니, 철이 할아버지가 어떻게 오셨다는 거죠? 할머니는 나를 빤히 바라보며 말했다. 복수하러 왔어. 아들이 자신을 죽였다는 걸 알려주러 온 거지. 나는 숨을 죽였다. 이 모든 일이 단순한 장난이나 우연이 아니라 정말로 할아버지의 원혼이 나타난 것이었을까? 그로부터 얼마 후 또다시 CCTV에는 놀라운 장면이 찍혔다. 이번엔 사라졌던 준호 씨가 복도에 나타나 방황하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준호 씨의 모습은 평범하지 않았다. 그는 계속 무언가를 피해 도망치듯 달려다니고 있었다. 경찰이 다시 와서 영상을 분석했지만 준호 씨의 흔적은 또다시 발견되지 않았다. 그때 할머니가 다시 나를 불렀다. 팀장 양반, 이 일은 사람이 해결할 수 없어. 철이는 아들과 함께 떠나려 하는 거야. 그 후로 더 이상 CCTV에 이상한 장면은 나타나지 않았다. 사건은 끝내 미제로 남았다. 경찰도 직원들도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사건을 잊어갔다. 하지만 나는 가끔씩 CCTV 화면을 보며 그날의 기억을 떠올린다. 과연 이 모든 것이 우연이었을까? 지금도 요양원 복도를 걸을 때면 가끔 등 뒤에서 누군가의 시선을 느낀다. 차마 뒤돌아보지는 못하지만 나는 안다. 어쩌면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것은 자신의 죄책감이 만들어낸 망령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날 이후 나는 깨달았다. 결국 사람을 가장 두렵게 하는 것은 사람이었고 죄 지은 자는 결국 죄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 이야기를 보는 당신도 조심하라. 지금 뒤에서 당신을 바라보는 건 어쩌면 당신의 과거일지도 모르니까.